이교수 영화일기에서 오늘 할 내용은 짐 자무시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입니다. 6년 만에 신작이라 그러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는 영화라고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요.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영화가 가족에 대한 영화인 거는 뻔한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가족의 어떤 그 고민? 그러니까 그런 사상적 고민이든 아니면 좀 실용적 고민이든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또 독립영화의 거장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근대 공동체 핵심을 이루고 있던 그 가족의 형태가 많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그래서 뭐냐 했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래서 가족끼리 항상 그러니까 앞에 파더랑 마더 파트에서 서로 이제 잘 사니 어떻게 사니 뭐 모든 게 괜찮니 everything is okay 막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을 때도 그냥 애써 서로 지어낸 것처럼 대답을 하고 그냥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 안부 정도만 묻고 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그러면은 그들의 관계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 영화가 특징이 이 세 편의 작은 단편 영화들이 연결되어 있는 옴니버스 영화죠. 맞아요. 옴니버스 영화는 문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세 개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지금 지적한 것처럼. 또 하나는 그 세 개가 연결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맨 처음엔 아버지, 파더, 두 번째 엄마, 마더, 그다음에 세 번째 시스터 브라더인데 그 트윈이죠. 그렇게 세 개가 나왔을 때 그 세 개의 말하자면 서사의 전개가 있을 텐데 그 세 개의 전개가 관객들이 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점점 깊이 생각하니까 주제의 전개를 통해서 점점 발전돼가는 또는 무슨 뭐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맞아. 그 방향성이 무엇냐라는 두 개가 우선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짐 자무시 감독의 의도, 연출 의도 그런 면에서 우선 옹호하는 면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전부 다 가족의 구성원 근대 핵가족이죠.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거 진짜 전형적인 근대 핵가족이죠. 전형적인 근대 핵가족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근대 핵가족을 얘기를 하는데 한 가정만 얘기를 하면 특수사정인데 이렇게 세 개의 전혀 다른 가정, 장소도 다르죠. 미국하고 아일랜드하고 그다음에 파리, 프랑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개가 완전히 다른, 이건 동양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구 쪽에서 볼 때는 전부죠. 서구인들 쪽에 눈에 볼 때는 짐 자무시 감독은 동양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는 것 같은 특징이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서구의 근대 핵가족을 얘기하고 싶다. 그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라는 거를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뭔가 그 연결점을 만들려고 반복되는 오브제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지나가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아이들이 있죠. 네. 그 아이들 장면이 세 번 다 나와요. 그게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슬로우 비디오로 안 보여주고 거꾸로 그 스크립트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그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 이유가 회상 장면일 때 보통 슬로우 비디오가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지금 현실이지만 현재 시점이지만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향 동네, 자기 동네 가서 스케이트부터 하는 애들을 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번이 나오는 게 다 옛날에 나도 학생 때 그랬었지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또는 뭐가 나오냐면 사진이라는 것도 노스탈지아를 특히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완전히 노골적으로 노스탈지아를 보여줘요. 첫 번째에도 엄마 사진 옆에 벽에 걸려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노스탈지아를 또 일으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스탈지아 일으키는 장면이 그 스케이트보드나 그 사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렉스 시계가 그 롤렉스 시계 그러면 뒤에 퀵 눈에 아니 저 금방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롤렉스 시계는 진짜 같고 두 번째 시계는 가짜 짝퉁을 이제 못 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차고 온 것 같은 그런 롤렉스 시계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물질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죠? 명품, 그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오브제를 통해서 이게 서로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걸 못 알아듣더라도 내가 지금 가족에 대해서 전체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걸 못 알아듣더라도 그런 오브제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서로 알게 하는 짐자웅씨 감독의 영화가 이렇게 친절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진전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앞에 아버지하고 엄마는 부모라고 말하죠. 페어런츠라고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등한 거죠. 자식이 밑에 있으면 처음에는 물론 남매고 두 번째는 자매였지만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의 관계 보통 아이들은 슬하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무릎 아래 발발 기어다닐 때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자식은 슬하의 자식이야. 그 말처럼 아이들이 이제 부모보다 더 능력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엄마보다는 능력이 안 많긴 하지만 능력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나이.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창피해하고 능력이 많으면 부모를 측은해하게 여기고 자본주의적으로 그런 건 있지만 그 부모하고 자식 관계 그 어린 시절처럼 완전히 터놓고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죠? 엄마 나 똥 쌌어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어색해진 그래서 뭐 영화 그 평에 보면 블랙 코미디니 뭐 씁쓸한 뭐 웃음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종의 어색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 세 번째 시스터 브라더는 좋은 가정이죠. 부모가 약간 돈이 없어서 월세를 밀렸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3개월 밀린 거는 집주인도 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봐주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자매들, 남매들 잘 키웠고요. 그 남매들도 서로 굉장히 의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 장면이 충분히 나오죠. 그러니까 근대 핵가족이 완전히 망가진 얘기만 한 건 아니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말했고 짐자웅씨 감독은 그 끝에 시스터 브라더가 맨 끝에 배치한 거 보면 이런 핵가족의 유지 또는 뭐 그거밖에 더 대답이 더 있냐 이런 반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스터 브라더에서 이제 그 두 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The world is fragile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약하다고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유난히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선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세상이라는 게 진짜 이 세상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영화 속 인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세계관이 그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파더 마더 파트에서는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숨겨져 있지만 그걸 마지막에 솔직하게 시스터 브라더에서 드러내주는
해석이 그러니까 친절한 설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가족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런 형태, 어떤 새로운 종류의 뭔가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러 왔을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뭘까 하고 돌아가는 관객들이 많지 않았을까. 예.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 세상은 연약해, 프레자일이라는 건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계관, 근대의 세계관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있다는 데는 관객도 감독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동의한다고 그렇다면 그러면 그 동의한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상태라는 것 그거를 확인한 정도에 그쳤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짐 자무시의 6년 만의 신작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인터뷰 기사가 W 코리아 거기에서 니콜라스 라폴드라는 분의 인터뷰 기사를 번역한 게 실린 걸 봤는데 자무시 감독의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맞다는 거예요. 글쎄요, 처음에 가족 안에 벌어지는 복잡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오해를 탐구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니까 짐 자무시 감독이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글쎄요, 처음에 톰 메이츠가 애담 드라이버의 아버지면 멋지겠다 싶었어요. 부모는 여러 이유로 자녀에게 솔직하지 않죠.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고 싶거나 길잡이가 되고 싶거나 자신에 대해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영화의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아들 애덤 드라이버 아버지 톰 메이츠의 사랑이 너무 필요한 나머지 기꺼이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가요? 이 영화의 핵심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17살에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지 않았죠. 어머니와는 가까웠지만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이게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짐 자무시 감독의 생각하는 가족은 진짜 근대 시대의 핵가족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짐 자무시 감독의 머릿속에 가족 그러면 그런 근대 핵가족만 가족인 거죠. 지금 대답도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대 핵가족이 무너져 버렸다. 라고 마지막에 얘기해 놓고 결론인데 근데 감독 머릿속에는 근대 핵가족이 외에 다른 옵션, 다른 갈 길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무너졌는데 그럼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영화가 되지 않나. 약간 졸렵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더 할 말이 있다기보단 그냥 이제 의문인 거죠. 왜 황금사자상을 받았을까? 그냥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양인의 입장에서는 저 가족에 대한 정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전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한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사자상은 널리 이름 알려진 최고의 영예로운 상인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술 영화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이름이 붙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영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게 상을 받았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그게 최근에 칸느 영화제에 상 받은 것도 우리가 좀 약간 비판적으로 읽었는데 맞아요. 베니스 영화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이게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서양의 근대는
독립 주체적 개인, 근대 자아 중심의 근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과정이라는 것이 가족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대 자아가.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봐도 그건 아버지랑 아들을 죽이는 뭐 잘못했다고 죽이는데 이거 말이 되냐? 우리 아버들은 따로 나와야 된다. 그 아들의 반항. 그게 근대 그 소설의 그 특징 중에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 소설 또 현대 소설에서는 그 가족의 한계를 벗어나는 근대 개인의 스토리. 그러니까 아들 중심의 스토리죠. 쉽게 말하면 그런 아들이 더 뭐 세상을 펼쳐가 나가고 더 개척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게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짐 자무시 감독은 다시 돌아서서 거꾸로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부모가 뭐였던가를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말하자면 뒤돌아서 다시 보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가 새롭다고 그런 느낌이 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서구의 이런 근대 자아적인 사상을 배우고 공부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관계 중심의 인간도 관계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동양 사상의 특징이죠, 그게.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을 두 개를 꼭 비교한다면 개인 중심, 그 근대 자아 중심, 이쪽에서는 관계 중심.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면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양이 훨씬 더 오래 깊이 생각해 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대를 하면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에 보면 지금 그 입시 같은데 부모들이 올인하잖아요. 이걸 영화적으로 얘기해 보면 내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을 생각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 아니 그거 외에도 많지만 그 사람이 주로 이제 칸느나 여기서 상을 많이 받고 대표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주로 하자면 그 사람의 영화에 나오는 가족은 근대 핵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우연히 만나서 서로 아무런 혈연으로 연결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가족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같이 뭔가 작은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서 이 교세 영화학교에서 몇 번 다뤘는데 그런 이유가 근대 핵가족을 대체할 아니면 또 그걸 확대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가족이 뭐냐. 그럴 때 내 생각에는 유사가족이라고 패밀리 리젠블런스 한 그 가족이라고 유사가족이다. 그리고 유사가족의 그 형태를 찾는 게 동양 영화들, 한국 영화도 그렇고 특히 일본 영화 고레다 히로카즈가 대표죠. 그런 영화들에서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그게 어쩌면 그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눈으로 바라보면 짐자무시 감독의 이 영화는 올드하죠. 새롭지도 않, 영화라는 게 원래 새로운 건데, 아주 새롭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익조티카이까지 해야 되는데, 올드하다는 느낌이 든 게 그거다. 그거는 짐자무시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서구가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것처럼 서구가 뒤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영화 끝나고 바로 감상을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서구 지식인들이나 영화 감독들이 이 날카로움, 엣지라고 그러죠. 창의성이 그 날카로움이 무뎌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도 그런 대표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 영화가 상을 받았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영화가 상을 받았다는 소리는 이게 총체적인 무딤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영화를 분석하는 거는 서양에 관한 우리나라에 제일 오래 남아있는 그게 새것 컴플렉스인데 서구 거가 들어오면 서양 거 얘기하면 무조건 새로운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새것 컴플렉스라는 걸 벗어나서 서양인들이 거꾸로 동양적 컴플렉스를 느낄 때가 온 거 아닐까.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